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이거 100만원짜리 강의 무료 공개 이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느낌표를 누르시면 1부가 보이니까요.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 원칙을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2부에서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걸 보시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바로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바로 100% 원금을 다 실어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처음은 한 적어도 3달까지는 소액으로 검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주식이란 거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검증을 하면서 내가 손절을 할 자리인지 안 자리인지, 제가 아까 말했던 일부에서 봐면 아시겠지만 손절가를 정해놓죠.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 손절가에 오더라도 손절을 못 합니다. 왜냐? 이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요. 다음에도 금액이 원금에 100%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손절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먼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소액으로, 내가 원래 한 1000만원 가지고 있으면은 한 100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10만원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3개월 정도 하면서 한 10% 정도 이런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금액을 늘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부 사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목을 제가 몇 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초록뱀이랑 유니테스트,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을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봐야 될 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 그런 종목입니다. 신풍제약은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 구간에서 제가는 큰 상승이 나왔었죠. 여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때 이제 음봉이, 사람들이 고점에서 음봉이 터지고,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세력들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 차트 강의 같은 거, 책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런 모습들이 딱 나왔습니다. 이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그럼 세력들이 팔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좀 지나고 볼까요? 여기서 아까 봤던 그 기준이 있죠. 일단 이거는 기준이랑 좀 다릅니다. 아까 원칙은 이거 원칙을 딱 정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해요. 세력의 의도를 보는 거죠. 아까의 기준은 박스권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박스권 돌파한 장대 양봉 저항을 돌파를 하고, 이 저항 돌파, 상한가 돌파 시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1000억 이상 나오고, 다음날에 바로 양봉이 나오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얘는 그런 모습까지는 이게 계속 추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는 다르죠. 하지만 이 세력의 의도와 그다음 파동이라는 그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간과 두산중공업의 이 등락률의 차이는 있지만, 이 구간은 결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뭐라고 했죠?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 여기에서보다 여기가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21선이 깨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신풍제약 21선이 깨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깨지기를 기다려요. 여기 21선이 깨지기를 기다리죠. 일단 깨졌습니다. 여기 깨지면서 뭔가 박스를 만들어 놓는 움직임이 나오죠.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언제부터 보냐? 이런 날, 이 8월 18일에 맨날 그냥 관심 종목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8월 18일 날 거래대금이 다시 터지면서 이런 윗골이 달리고 이런 아랫골이 달리는 이런 봉이 하나 나왔죠. 이때도 말했던 게, 어제 일부에서 말했던 게, 여기 이 거래대금에서도 박스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이런 박스권이지, 이게 박스를 돌파하는 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딱 이 구간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구간, 이 봉의 저가는 더 이상 세력이 깨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을 이제 매수 타점으로 정하는 거고,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여기서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지 볼게요. 결국 안 왔네요. 안 오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바로 갔을까요? 매도는 원래 매수가 안 됐지만, 매수가 됐다고 치면은, 이제 매도는 앞에 있는 정고점 이런 구간, 얘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기획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잘만 걸리면은 75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몸에 이제 단타 성향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크게 먹는 종목 절대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 한 70%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한 10%만 먹고 팝니다. 20% 올라가면 됐구나 하고서 그냥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한번 이렇게 길게 진득하게 하시고 직장인한테 맞는 그런 매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매매가 진짜 직장인한테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 손절 대응해서, 이게 물론 지금 자체로는 이 봉이 크기 때문에 한 5% 정도 손절 구간이 발생하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하게 되면은. 근데 먹을 때는 폭이 크다는 거죠. 먹을 때 이만큼 큰 기대 수익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손절은 짧게, 손절은 되도록이면 짧게 하는 거고요. 이런 매매를 진행하는 거고, 신일제약도 똑같습니다. 신일제약도 아까 이 두산중공업이랑 똑같고요. 여기서 두산중공업 하고서 21선 깨지기를 기다린다 했죠. 깨지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깨졌네요. 이 구간에서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이때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21선을 돌파하는 이 양봉이 나왔죠. 이 양봉이 나오면서 분봉상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뭔가 매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고, 일봉상에서 그 다음에 분봉상에 거래대금도 돌파를 하는 이 양봉이 나왔죠. 그럼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양봉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어디서 진행하냐, 여기 이거 선을 하나 그었는데 왜 그었냐면은 이런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여기가 그동안 이 앞 구간 보시면 이 저가가 28,600, 여기를 깨지 않았죠. 여기를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죠. 깨지 않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깨지지 않았다가 이날에 밑으로 떨어졌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여기를 저항으로 받았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디테일함 속에서도 이런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발생하더라.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매수 타점으로 정하는 거죠. 거의 28,600, 28,800원까지 왔네요. 다음 날에도 왔나 볼까요? 일단 다음 날에 24일날 8,1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 된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매수가 됐고, 그 다음 여기 손절 라인으로 정하는 거죠. 그 주가는 서서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5일선과 21선, 이게 5일선이 올라오고 21선이 내려오는 그 골든 크로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단기 추세는 올라가고 이 21선 5일선보다는 장기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움직임에서 이런 골든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골든 크로스 이게 넘어가는, 이게 나오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매수가 됐고요. 매수가 되고 기다려 볼게요. 매도는 이제 솔직히 여기까지 지켜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 상황마다 다르죠. 그냥 여기를 하나 그냥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를 왜 기었냐면, 전체적으로 이 봉은 이때도 하한가를 갔지만, 이때 하한가를 갔는데 상승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저항으로 맞는 저항으로 맞는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매수를 여기서 하고 이제 매도를 여기서 하죠. 그럼 이게 한 30%의 수익을 기대해보고 가는 거예요. 기대해보고, 이게 뚫었네요. 다행히 뚫었다. 그럼 결국 팔리고 났을 때 더 가는 거를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폭만 먹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끝이 나더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매수가 대비 30%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 못 먹는다, 한 10%만 먹어도 아이고 진짜 많이 먹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주식이란 게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체득하는 그 과정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제 포지션 자체가 단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가지고는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1주, 2주, 물론 좋은 종목이란 건 알지만 길게 들고 가고 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직장인분들은 가능하실 겁니다. 진짜 일하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매수해놓고 그냥 천천히 지켜보는 거죠. 손절가 그냥 대응해놓고 오면은 깨겠다, 그러니까 손절하겠다라는 그 기준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매도가 이게 정해놓은 대로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좀 볼까요?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여기였어요. 여기 이제 보이죠? 두산중공업 이때 박스권, 첫 번째 박스권이 나와야 되고, 이 상한가 봉이 나와야 되고, 상한가 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그 전날보다, 거래대금 전날에 1,300억이라는 금액이 터졌는데, 그 다음 날에 6,300억, 1,400억 더 많이 터졌다는 거죠. 더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봉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이제 21선을 깨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지기 기다립니다. 깨졌네요. 이제 21선 넘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넘는 거를 기다립니다. 이때 21선을 돌파하는 이 봉이 나와줬네요. 여기 21선.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어디로 정한다 했죠? 손절 라인은 여기고, 매수를 어디서 정하죠? 여기. 왜 그었냐? 이 단기간에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박스, 이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 여기 저항으로 맞이했던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를 이제 매수를 정한다. 여기로 지켜볼게요. 아쉽게 여기까지 매수가 안 됐네요. 매도는 어디서 한다 했죠? 대부분 이런 것에 지지와 저항들이 있습니다. 제 이거 보고서 선을 그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 선을 그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선을 그었던 이유는 여기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들이 발생하고, 여기 저항이 되었던 구간들이 있죠. 딱 그냥 지지와 저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매수랑 매도까지 보고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딱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발생하니까 여기까지 오다가 마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못 먹는다.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체득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려야죠. S맥입니다. 요즘 S맥이 딱
얘는 앞에 큰 박스권이 있죠. 이 매집이 그만큼 잘 됐던 종목입니다. 매집이 잘 됐던 이 종목에서 이제 양봉이 이 돌파를 해주는 이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3천억 나왔습니다. 3천억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8월 28일 날, 27일 날 1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큰 거래대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일단 얘는 관심 종목으로 오케이, 좋다. 좋은 종목이다. 이제 넣어놓고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21선 깨질 때까지 기다려요. 일단 깨졌네요. 깨졌습니다. 일단 깨지고 났을 때 어디 본다 했죠?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자. 이때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줬구나. 돌파를 했네.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손절 라인이 어디가 되냐? 손절 이 봉의 저가를 손절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1,800원 이 구간 여기를 1,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요. 그럼 이제 매도를 어디서 그러니까 매수를 이제 해야 되죠. 매수는 분봉으로 얘는 잠깐 보겠습니다. 10월 7일 날이죠. 10월 7일 날 10월 7일이 언제일까요? 10월 7일이 이날이네요. 30분봉을 주로 봐가지고 30분봉으로 편하게 보겠습니다. 10월 7일 날이 이때입니다. 이때죠. 이때 이 봉에서 저가 1,800원을 깨지면 손절 라인으로 정한다 하고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어디였던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여기로 하나 해놓을게요. 왜 했냐?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 저항으로 받았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려 보는 거예요. 여기 1,800 여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 기다려볼까요? 오는지? 오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안 오면은 그냥 깔끔히 버리세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매수가 그냥 기다렸는데 안 오면은 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칙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좀 늘려가시면서 검증하는 거는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근데도 이제 분할로 잡든 이런 거는 이제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시면 저는 이제 큰 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서 매수했는데 기다렸는데 매수가 안 됐죠. 안 오길 기다리는데 이때 여기 이렇게 딱 매수가 돼버렸네요. 이날에 이거 미리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15일날 이날에 딱 매수가 됐네요. 일단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볼게요. 이게 15일날 매수가 됐는데 15일날 됐어요. 이날 됐는데 그럼 얘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을 어디까지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도를 이제 어디서 한다고 했냐면은 한 지지와 저항 이런 데를 제가 이제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계획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왜냐 여기서도 이게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때 크게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또 이런 구간도 지지와 저항이 되는 거죠. 이 구간 자체도 지지와 저항이 되는데 이런 저항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봤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실패로 넣었던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잘 했는데 여기서도 이 12%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아마 매도를 여기서 계획했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실패했던 종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이 파동에서 상승을 못했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올라가는 건 있지만 이때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해가지고 1,800원 이 구간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말했죠. 1,800원 구간에 오면은 손절을 하기로. 그 다음에 또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지지가 잘 되죠. 왜 잘 되냐? 20일 동안 못 뚫었는데 20일 지금 깨지고 나서 여기 21선 밑에서 주가가 있다가 21선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 지지선에서 잘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21선 깨지고 나니까 우리 손절가 닿으면서 손절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 가지고 이거를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계속 또 언급할 겁니다. 얘는 왜냐? 누가 봐도 이런 매집이 크고 여기 거래대금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이 파동은 지금 나왔던 이 파동은 지금 이렇게 나왔던 이 파동은 나중에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 파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21선 뚫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매수를 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매수를 진행하고 할 건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일단 우리 구간은 여기서 이렇게 매수가 정하고 손절가 정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손절이 나갔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실패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무조건 100%는 없다는 거예요. 일신바이오도 얘도 우리 강했던 종목이라고 말했죠. 얘는 앞에서부터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거래대금 뚫는 박스권을 뚫는 4,800억 정도 나오는 그 거래대금 터지는 봉이 나왔고 여기서 그 다음 날에도 이는 봉이 나왔고 했는데 일단 여기선 기다린다 했는데 21선까지 안 떨어졌죠. 그런데 이 위에서도 단기적인 박스권이 나오더라. 박스권이 나오면서 이 박스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이 양봉이 나오고 이때 6천억 터졌고 그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크게 터졌다. 물론 100%까지 이 앞에 있는 전일 거래대금을 넘지 못했지만 누가 봐도 이 다음 날에 이날에도 강했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일단 선 깨지기를 계속 기다린다고 했죠. 지키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지만 일단 깨지고 다시 올라오는 게 보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
깼습니다. 깼어요. 예, 깼는데 어느 순간 21선을 돌파하는 날이 나오죠. 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도 이날로 볼 것 같아요. 이 종가상 이런 게 종가상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이거는 뚫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딱 뚫었다는 건 종가상 몸통으로 여기 직접 뚫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손절, 이 봉의 저가를 손절로 정한다고 했죠. 손절 여기 그냥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어디서 하냐? 얘도 이제 분봉에서 보면 좋은데 일봉에서 잠깐 보이는 대로 할게요. 여기를 선을 그었던 데는 이 앞에서도 이런 저항들이 지지와 저항이었던 이런 구간들이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 그럼 여기를 이제 매수 구간으로 정하는 거죠. 6,700원이 될 것 같아요. 6,700원. 손절은 6,500. 쟤는 손절하더라도 한 2% 내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이에요. 3% 되겠네요. 일단 매수, 이날에 매수가 돼가지고 좀 올라갔는데 이건 빼고 여기서도 일단 매수가에 아직 있으니까 보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하고 이런 양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양봉. 그러니까 이럴 때 팔아도 좋아요. 팔아도 좋습니다. 제가 일단 매도를 어디서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여기를 하나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본다면 여기죠. 예, 낮게 본다면 여기. 왜냐? 일단 여기를 정했던 데는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들.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보는 거는 여기가 앞에 있는 이 박스권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저항으로 받는데 딱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일단 볼게요. 결국에는 나는 여기까지는 봤는데, 저는 여기까지 봤는데 주가가 여기까지만 올라갔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는 이제 소액으로 검증하시면서 해야 되죠.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 근데 그냥 쟤는 이게 실패했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이렇게 실패한 종목으로 놓는 겁니다. 근데 얘도 아까 S맥이랑 똑같이 얘는 이 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갔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21선 넘으면은 같은 관점으로 매수해가지고 들고 갈 겁니다. 들고 가는 매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초록뱀인데, 초록뱀 이제는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제 초록뱀 옛날에 이제 BTS 관련해가지고 갔었죠. 여기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오는 이 봉이 있죠. 이 봉의 거래대금이 얼마죠? 5천억입니다. 이거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이게 27 거의 상한가 버금가는 봉이 나오면서 1조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런 봉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이 위에서 주가 위치한 거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떨어지기 11선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며칠 한 2, 3주 더 걸리겠죠. 이 상태에서 21선 내려오고 이렇게 막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돌파하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거를 잠깐 지워야겠어요. 그 다음 유닛 테스트. 다 제가 보는 그 관점이 다 같은 관점입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서 박스가 나왔고 돌파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돌파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아까 원칙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 이게 양봉으로 상한가 나왔는데 다음날에 음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대금도 죽었죠. 근데 다시 보는 거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터지면 그 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봉을 가지고 이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여기 21선 깨져야 됩니다. 먼저 21선 지금 깨지는 상태예요. 지금 깨진 상태입니다. 이러고 차후에 움직임, 다시 매집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매수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기술도 딱 눈에 보이죠.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이실 겁니다. 보이세요. 이제 보이실 거고요. 우리기술은 조금 애매한 게, 이때 거래대금 자체가 올라갔을 때 이거 150억인데 이게 150억밖에 안 돼요. 왜 100이 안 터졌냐? 이게 아침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이렇게 1000억이 터졌고 그 위에서 돈이 이렇게 터졌다는 것 자체는, 돈이 한번 여기 밑에 거래대금을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또 터지고 했죠. 여기 올라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원칙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 30분 봉인데요. 9, 4일날 이 30분 만에 바로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안 터진 겁니다. 그런 상태여서 한 건데, 근데 얘는 힘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21선 이렇게 깨진 상태죠. 깨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깨졌지만 나중에 올라오는 거. 그럼 지금 올라왔던 종목, 제 유튜브 지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을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기준상으로는 좀 달라요. 기준상으로는 원칙이란 게 딱 정형화 해가지고 말하면 좋은데 이 상황마다 다르니까. 근데 얘도 일단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상승이 나오고 하는 종목인데, 이때도 21선이 깨져갖고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이런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21선 올라왔죠.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잘 해가지고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한데, 이 자리보다 지금 다시 올라 자리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다시 21선, 여기 21선 뚫지 못하는 이런 봉들이 나오고 나서 여기 21선을 뚫는 이런 날이 나오죠. 이런 날에 저가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이런 데까지 한번 선을 그으면은 여기 앞에 있던 저항 구간들이 있고, 이런데 지지와 저항 이런 구간, 또 넓게 보면 이런 것들 넓게 보면은 또 이런 앞에 상승을 했던 구간에서 여기가 보면은 이게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들이 나오고, 이게 또 저항이었던 데가 나옵니다. 지지와 저항이 앞에서도 다 이렇게 찾아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통상도 넣어놨고, 알루코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연상을 막 4번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상한가가 4번을 연속으로 갔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여기서 21선 깨지게 두라고 했죠. 깨지게 두라 했는데 여기서 21선 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식엔 100% 없다. 여기서 21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다. 올라갔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21선 일단 깨지는 걸 기다린다고 했죠. 21선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실패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일 돌파하는 봉이 나오죠. 봉이 나와, 누가 봐도 이 거래량 추세 보더라도 이렇게 돌파가 좀 나왔네요. 돌파 나왔으니까 아까 하듯이 이 봉의 저가를 손절로 정하고, 매수가는 이 위에 그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 이런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장이 아마 안 좋았죠. 우리 이때 16일 10월 달은 안 좋았는데 이때 손절가 그냥 깨졌습니다. 그럼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면 얼마나 손절하나? 한 프로 정도? 크게 보면, 짧게 보면 3.5% 정도 되는데 손절한 겁니다. 그 정도의 기회비용은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고 지켜보죠. 근데 얘를 계속 보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빠져갖고 떨어질 거면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21선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이 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봉이 다시 나옴으로써 그냥 이 봉의 저가 구간을 손절로 정하고, 매수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정하는 거죠. 매수를 다시 계획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제가 봉이 더 나왔었네요.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미리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이 구간에서 그럼 다시 딱 보이죠? 이런데 왜 선을 그었냐? 여기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데가 앞에서도 이건 여기서 여기 저항이었고 여기 지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매수,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가지고 편하게, 매도는 어디서 하냐? 이런 좀 길게 보면서 이런 저항이었던 구간들을 매도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 대비해가지고 한 15% 20%의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고 들고 가보는 거예요. 들고 가보는 겁니다. 이때 다행히 손절이 안 됐어요. 다행히 이때 장이 안 좋았는데도 다행히 이게 세력들이 지킨다는, 이 손절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이 더 이상 깨지기를 원치니까 지켜갖고 다시 올라와 주는 거죠. 올라와 줬는데 아쉽게도 이게 매도가 안 됐네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이 정도는 이제 매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이런 매매를 해볼 수 있는데, 얘는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웰크론도 같아요. 얘도 계속 말하는 게 상승이 나오고, 이 상승 나올 때 이 앞에 박스권이 있죠. 박스권이 있고, 이 박스권이 있으면서 여기서 양봉으로 나오고, 이 양봉, 상한가 양봉이 거래대금이 3천억이나 터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봉이 6천억 터지면서 거래대금 이 양봉을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거래대금 터졌다는 거예요. 8천억이.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러다가 21선 깨지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21선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나왔죠? 최근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이유가 뭐죠? 21선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1선 넘었으니까 얘를 21선 넘은 이 봉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딱 정하고,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데 저가. 그럼 이제 매수를 어디서 하냐? 여기 선을 하나 그을게요. 여기 저항, 여기 지지. 이 구간이 딱 눈에 보이지 않나요? 구간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죠.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 왔네요. 저 이거 진짜 미리 봐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해하실까봐. 근데 그냥 여기 매수가 됐네요. 그냥 이거 아까 같은 관점으로 봤잖아요. 여기서 일단 매수가 됐고, 매수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끝이 났는데, 얘를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하냐? 얘도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발생하더라. 일단 짧게 본다면은 여기가 매도가 될 수 있겠죠. 이러면 매도가 됐겠네요. 이게 이 구간에서도 이 지지를 받았고, 여기 저항이었던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냥 저항대니까 여기서 매도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의 수익을 발생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이 손절 대비해가지고, 손절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손절은 한 5% 돼요. 5% 정도. 이 5%의 기회비용하고 이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베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인분들이 매매하기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그러니까 맨날 이게 영상을 제가 막 종목을 영상에서 계속 같이 보는 게 이런 동화약품 이런 종목들을 맨날 이거 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다 나오고 이 종목들이 이게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런 종목들이 뭐 맨날 움직임들이 얘가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는 맨날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리 종목들을 관찰해놓고 하는 거고요. 2부도 10분 넘었는데 일단 편집하면 좀 잘리겠죠. 잘라가겠는데 벌써 좀 길어졌네요. 지금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영상이 어려우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댓글로고요. 꼭 지금 막 이런 상한가 가는 봉에서 맨날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장도 안 좋은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올라간다고 매수했다가 떨어지는 거 충분히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이런 매매 많이 했다가 계속 털렸습니다. 라닉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막 분통이 터집니까?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면 이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그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